적더라고요. 좀 더 아들을 달래서 캐보았더니 결국 모든 것을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시죠? 해 넘어가기 전에 오피스텔에서 감각적으로 도배했던 예의 발랐던 젊은 여자. 아시다시피 제가 그 여자한테 마음이 있어 용기 내어 다가갔는데 절 남자로서 받아주더라고요. 제가 아버지 일을 도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면서 좋은 사이가 되었는데 만나다 보니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생겨서 많이 얘기를 나눠봤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 네가 만나고 있다는 여자가 그 예전의 귀한 아가씨란 말이냐? 아들이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것은 눈치채고 있었지만 상대가 감히 엄두도 못 낼 것 같은 그 여자인 줄은 몰랐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기도 하고 과히 만만치 않은 상대 같은데 우리 아들로 감당이 될까 하는 생각에 행여나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누구보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결속력이 확실하던지 결혼하고 싶다고 힘을 주어 말하더라고요. 아버지도 눈치채셨겠지만 우리 형은이가 사실 좀 공부 잘한 편이라 유학 가서 석사과정까지 밟은 브레인이거든요. 반면 저는 고졸밖에 안 되고 가방끈도 짧아서 형은이 앞에 내세우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제 능력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마침 입주하는 댁에 도배 생각이 있으시다기에 제가 나서기로 한 거예요. 워낙 아버지 작업량이 밀려 있어서 기다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라고 말을 하는데 참 이걸 뭐라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내 아들이 어디 가서 못난 편은 아니라고 자부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상대가 너무 모도를 나무를 보는 느낌이라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일단 집안을 알 수 없으니 제쳐두더라도 세상은 모두가 급이 맞아야 평안한 법인데 고졸 아들과 고학력자 며느리가 딱 봐도 쉽지 않겠구나 역경이 예상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아들의 말에 두 손 두 발 들고는 아비로서 아들의 결혼을 지원 사격해 주기 위해 도배사로서 예비 사돈네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서울 한복판에 아주 근사한 넓은 평수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아파트에만 살다가 나이도 들어서 단독주택에서 살아보고 싶다며 이사 오셨다는데 주변 환경도 좋고 수십억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집안도 꽤 으리으리하게 사는 집이구나 싶어 아들이 걱정이 되었는데 그곳에서 나이 지긋한 풍채 좋은 사장님과 사모님이 우리를 단순히 도배사인 줄 알고 나섰습니다. 선생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딸이 워낙 추천을 해서 더 알아보지도 않고 선생님께 맡긴 거예요. 부디 잘 손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품에 있는 말씨를 대체 누구한테 배웠나 했더니만 아버지한테 배웠다는 사실을 알고서 예비 며느리가 교육은 참 잘 받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든 안주인 여자가 갑자기 제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존칭에 폭소를 터뜨리며 뒤로 넘어가게 웃더니 시덥잖은 말본새로 바깥사돈 될 양반 얼굴에 먹칠을 하더구만요. 어머머, 도배사한테 무슨 선생님이래. 선생님은 누굴 가르치는 사람 아니야? 우리가 뭐 도배를 배울 것도 아니고 무슨 그런 말을 써? 아저씨면 됐지. 아저씨, 이것 좀 잘했나 봐요. 요즘 인테리어 붐이라서 노가다하는 사람들 돈만 받아먹고 나 몰라라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제대로 안 해주면 잔금은 꿈도 꾸지 말아요 라고 하는데 순간 안싸돈 될 여자가 그렇게 말을 하니 기분이 확 상해져 왔습니다. 그러자 바깥 남자는 표정이 쎄해지면서 싸늘하게 그 여자를 보고 있는데 여자는 뚫린 대로 아무 말이나 하다가 남자의 시선을 보고 움츠리며 셀쭉해졌습니다. 남자는 제게 다시 사과를 하며 잘 부탁한다 신신당부를 했는데 사람이 점잖아서 괜찮다 싶었지만 안싸돈이 예민한 게 계속 걸리더라고요. 제가 걱정하는 기운이 느껴졌는지 아들이 주춤거리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 형은이 새어머니세요. 어렸을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뒤늦게 아버님께서 재혼을 하셨는데 형은이에게도 갑질하고 계모 노릇하고 했나봐요. 형은이 어머니 사랑 못 받아서 마음이 많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는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고요 라고 확신 있게 말을 하는데 저는 아들의 반응을 진심으로 확인하고서야 이제는 말리기가 쉽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아들도 이혼 가정에서 자랐으니 형은이라는 아이와 더 동질감이 있었겠구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어느 여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바깥 사돈 어르신을 보니 점잖고 예의도 바르시고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저렇게 품위 없는 여자랑 재혼한 것도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저는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사돈의 집 도배를 마치고 청구서를 끊었는데 참 예비 사돈이 될 분이니 이걸 어찌 받아야 할지 난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제가 적어놓은 청구서 종이를 주머니에 구겨 넣더라고요. 처갓집 도배 비용은 제 이번 달 월급에서 제해주세요. 제가 제 능력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처갓집 식구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선물한 거니까 이해해주세요 아버지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럴 거면 지 혼자 하든가 나이드 내비까지 동원해서 어떻게든 처갓집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아들이 딱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하여튼 마음이 좀 그랬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은 그 도배 사건 하나가 처갓집한테 잘 보이게 먹혔던지 곧 인사를 하러 갔다 오고 예비 며느리 될 아이도 저희 집에 인사를 왔는데 처음 봤던 것처럼 성정이 좋더라고요. 외국에서 오래 공부했던 아이치고는 예의도 바르고 아들도 좋아하니 저는 당장에 결혼 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상견례를 잡기로 했는데 고급 일식집에서 상견례 장소를 잡게 되었는데 그때 집에서 봤던 바깥사돈 어르신이랑 안주인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여전히 못마땅한 듯 보이는 안주인, 별 미동 없는 바깥사돈 어르신은 애들 결혼에 대해 상반될 생각을 가졌는데 태도도 정반대로 보였습니다. 아유, 보는 눈도 없지. 잘 나가고 빵빵한 혼처 다 제쳐두고 어디서? 그동안 놓친 의사고 변호사고 아까워 죽겠어. 나 같았으면 벌써 그런 사람들 꽉 잡았지. 보기과에서 아주 그 나이 되도록 뭘 몰라도 한참 몰라요. 라며 곤두서며 말을 했는데 바깥사돈 어른은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했고 한참 후에 덤덤히 말했습니다. 애들 결혼에 관해서는 전 더 이상 나서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딸 스펙이 어떻고 사위하는 일이 어떻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지들 좋아서 둘이 만났으니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싶네요. 라고 했는데 누가 봐도 객관적인 조건에서는 우리 집이 예비 사돈댁한테 밀리는 상황이라 우리 아들 잘 봐주십사 하며 말이라도 예쁘게 하려고 노력했죠. 그래도 귀하게 키운 여식이신데 저희 아들에게 시집 보내셔서 아쉬움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치만 저희 아들 성실하고 착한 심정으로 잘 살아왔어요. 사위라 생각 마시고 아들 하나 얻었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생각보다 훈훈한 분위기에 예비 신랑 신부는 서로를 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한참을 그 모습을 봤던 바깥사돈의 눈이 예리하게 빛나면서 딸을 우리 아들한테 뺏겼다고 생각했던지 못마땅하게 말을 던졌죠. 그럼 저는 이 시간 이후부터 신경 쓰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비 사위가 알아서 주도적으로 결혼을 이끈다고 했으니 저희는 그냥 결혼식에 부모된 입장으로 참석만 하겠습니다. 저희 딸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을 했고 저는 어쩔 줄 모르며 굽신거리고 알겠다 하며 예비 며느리를 딸로 잘 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들이 싱글벙글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는데 이상하게 전 자꾸만 바깥사돈의 태도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왜 마음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묘하게 기분이 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주도적으로 결혼을 이끈다는 의미가 대체 무엇일까? 계속 목의 가시처럼 그 말이 남아있어 아들에게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지만 딱히 아들은 말 그대로라며 제게 깊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싶어 저는 아비된 마음에 우리 아들이 그만큼 학벌로서 며느리보다 약한 건 사실이니 결혼 예물이라도 좋은 걸 해주라며 비상금을 털어 꽂아주긴 했는데 아들이 장가만큼은 자기 능력으로 가겠다며 한사코 거절하고 돈을 다시 돌려주더라고요. 오히려 전 그 모습에 그래도 아들이 부담을 느낄 정도는 아니구나 싶어 놀란 맘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식장에서의 화려한 결혼식이 준비되었고 바깥소던 어른은 아직도 결혼시킨 것을 후회했는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을 한참 동안이나 안아주며 애틋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녀 사이가 참으로 끈끈했던지 잘 못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진지한 순간이 지나치자 흡사 장난치고 농담하는 모습이 부녀 사이만 아니라면 연인 사이 같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행여나 이상하게 볼 걸 예상이라도 한 듯 안사돈이 거들었습니다. 아유,
우리 바깥 양반이 우리 딸이 외동인지라 아주 끔찍하게 아껴요. 우리 딸이 아빠를 너무 좋아하는 맘에 맨날 어렸을 때 지 아빠랑 결혼한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바깥 양반이 기억하고 더 많이 서운해하는 것 같네요. 라고 하는데 그때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냉정하게 부모랑 정이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 있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 싶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 아들은 축하를 받으며 예비 며느리와 부부가 됨을 선포했죠. 이제 끝났구나. 우리 아들도 드디어 결혼을 시켰구나 하는 의무감에 눈물이 나려 했는데 갑자기 밖에서 우당탕탕하는 소리와 함께 소란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후줄근하고 노숙자 같은 사람이 와서 우리 아들 결혼식에 깽판을 치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장 관계자들이 끌어내려 했으나 얼마나 힘이 장사인지 다 뿌리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이정은이, 네가 나를 이 꼴로 만들어버리고 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야? 내 전재산 빼돌리고 탈탈 털어가더니 내가 너 찾아내려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다 안 오냐? 지방에서 남자들 털어먹더니 이제는 신분 세탁 싹 하고 서울로 진출했어야 내가 너 절대로 잘 되는 걸 못 본다 라고 굵직한 전라도 사투리 쓰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그 노숙자는 어느 사진을 던져버렸는데 그 속에는 그 노숙자의 신랑된 모습과 어느 한 여자의 모습의 결혼식이었습니다. 허나 사진 속 여자는 며느리와는 얼추 보면 닮아있는 듯 했지만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고 이름도 이형은이 아닌 이정은이었죠. 순간 놀랐던 심장이 가라앉으며 이상한 사람이 우리 아들 결혼식을 망치는 것에 대한 강한 불쾌감이 찾아들었고 저는 관계자를 쏘아보며 어찌됐든 사태가 빠르게 진정되길 바랬습니다. 이형은 좋아하네. 너 이정은인 거 내가 모를 줄 아냐? 아무리 네가 가면 속에 숨어 있어도 내가 다 안다고. 내가 어떻게든 네 가면을 벗겨줄 텐께 단단히 각오혀잉. 내가 당한 고통 똑같이 돌려줄 테니까 알았어? 사람들 손에 끌려간 사람은 여전히 눈에 광기를 뿜으며 웨딩드레스를 입은 며느리에게 악을 치는데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가 그때 며느리의 얼굴을 보았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겁에 질리거나 놀란 표정이 아니라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나타난